속도, 운동 능력하면 빼놓을 수 없는 수비수 넬슨 세메도, 그리고 바르셀로나 유스 출신의 준수한 미드필더 겸 수비수죠, 세르지 로베르토. 이 둘을 철저하게 개인 능력으로 벗겨내고 조슈아 키미의 완벽한 득점을 어시스트한 그 선수, 누군지 아시겠죠? 오늘은 얼마 전 스페인의 검 FC 바르셀로나의 측면을 완전히 붕괴시킨 만 19살의 2000년생 괴물 루키 알폰소 데이비스의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알폰소 데이비스, 펀지는 라이베리아 내전으로 고향을 떠난 난민이었습니다. 가나 난민 캠프의 환경은 당연히 열악 그 자체. 5살까지 그 캠프에 있었던 펀지는 캐나다에 있는 에드먼턴으로 이주하게 되죠. 열악한 캠프를 떠난 건 좋았지만 이사를 간 에드먼턴엔 또 다른 시련이 있었습니다. 바로 추위. 에드먼턴은 냉장고 속 같았습니다. 에드먼턴은 11월이 되면 눈이 내리기 시작을 했는데 눈을 처음 봤을 때 충격은 펀지 입장에서 굉장했다고 해요. 어린 나이에 처음 이사 온 곳이야 당연히 생소해, 날까지 추워, 눈 와. 그러니 친구를 만드는 것도 쉽지가 않았고 가족 말고는 아는 사람도 별로 없었습니다. 자연히 말수도 없어졌죠. 이렇게 쉽지 않은 캐나다 생활 중에 알폰소는 그래도 운동을 하면서 조금씩 친구를 사귀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본인의 본래 성격도 나왔다고 하죠. 같이 놀기 좋고 겸손한 본성. 알폰소는 육상도 조금 해보고 농구 코트에 들어가서 미들레인지 점퍼도 날려보고 배구 코트에 가서 서브도 받아보고 하키채를 들고 하키도 조금 쳐봤는데 그거를 잘하지는 못했대요. 그리고 사실 잘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알폰소의 목표가 아니었으니까요. 알폰소의 꿈은 아버지와 함께 시작이 됐습니다. 알폰소의 아버지는 에드먼턴에 있는 아마추어 축구팀에 소속이 돼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주말마다 유럽 축구 중계를 받고 자연스럽게 알폰소도 함께 했습니다. 알폰소와 아빠가 본 경기는 바로 첼시의 경기였대요. 폰지는 드록바와 애쉬양을 보며 자랐고 당연히 첼시도 응원했습니다. 그렇게 축구를 보고 나서 밤이 돼서 침대에 들어가 잠이 들 때면 수만 명의 팬 앞에서 골을 넣고 유럽 무대에서 활약하는 꿈을 꿨죠. 알폰소가 조금 커서 9살, 10살이 됐을 때쯤에 하루는 점심시간에 축구를 하고 있었는데 친구 한 놈이 쓱 다가와서는 야 펀지! 에드먼턴 인터내셔널이라는 팀이 있는데 거기 테스트 보러 가자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꿈에 그리던 축구 선수. 그런데 한 번에 합격하지 못하면 곧바로 탈락. 너무나도 되고 싶어서 그래서 너무나도 긴장이 된 그 순간 처음엔 터치도 제대로 못했지만 그래도 곧잘하던 드리블을 몇 번 치다 보니까 자신감이 붙었고 그렇게 테스트는 종료. 작전판 앞에 모두 고요하게 숨죽이고 결과만 바라보던 그 순간 코치 선생님은 알폰소 그리고 알폰소의 친구 모두 합격이라 말해줬고 그렇게 알폰소의 꿈은 에드먼턴에 쌓인 흰눈처럼 하얀 도화지에 조금씩 스케치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알폰소는 축구에만 전념하기에는 쉽지 않은 환경이었대요. 알폰소의 아버지는 닭고기를 포장하는 공장에서 일을 했었는데 밤샘 근무를 할 때가 있었고 알폰소의 어머니는 청소부로 일을 했었는데 역시 밤에 출근해서 아침에 퇴근하는 철야 근무가 잦았죠. 알폰소야 뭐 그렇다 치지만 문제는 동생들이었습니다. 알폰소의 동생은 7살 터울 그리고 11살 터울. 나이 차이가 많이 나죠? 하루 종일 돌봐줘야 하는 나이의 동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게도 육아 도우미를 고용할 정도의 여유는 없었죠. 그래서 친구들이 훈련할 때 알폰소는 집에서 기저귀를 갈고 자장가를 불러줘야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 중 하나가 야 펀지! 우리 아빠가 코치로 있는 팀이 있는데 글로 가자. 그 팀은 에드먼턴 스트라이커즈라는 팀이었는데 사실 리그에서 제일 못하는 팀이었대요. 자, 그러나 항상 인생이 어떻게 풀릴지 모르죠. 알폰소가 친구 아빠라서 따라간 그 사람이 폰지를 아들처럼 대해줬고 차를 태워서 훈련장에 데려다줬고 훈련이 끝나면 집에 다시 데려다줬고 밥까지 챙겨줬는데 그러다 보니 팀도 빠르게 안정세를 찾아갔고 알폰소도 성장했습니다. 알폰소의 친구 아버지의 이름은 닉 후세, 현재 알폰소 데이비스의 에이전트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2015년 8월 알폰소가 14살을 먹었을 때 드디어 MLS의 밴쿠버 화이트캡스의 콜을 받습니다. 폰지는 이때도 걱정을 많이 했대요. 과연 내가 가족을 떠나서 밴쿠버로 갈 수 있을까? 다행히 밴쿠버는 알폰소를 위해서 집도 얻어주고 학교에 가지 못할 때는 학업을 위해서 과외 선생님까지 불러줬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알폰소의 밴쿠버 시절이 시작부터 화려했던 건 아닙니다. 알폰소가 본인을 표현하기를 나는 매 순간 긴장하는 쫄보였다고 하니까 16세 이하 팀에 갔을 땐 어려웠고 18세 이하 팀으로 갔을 땐 더 힘들었고 2군 팀으로 올라갔을 땐 벽에 부딪힌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각했다고 하죠. 내가 여기서 이룰 수 있는 게 하나는 있나? 아니, 축구가 내 길이 맞긴 맞나? 이렇게 고민하고 긴장하고 걱정하고 축구는 더더욱 잘 안 풀려가고 있을 때 뭘 해야 하는지 감조차도 오지 않았을 때 고참 중에 한 명인 파 모두카라는 선수가 쓱 다가왔다고 합니다. 이 선수는 1980년에 태어난 수비수인데 알폰소와 20살 차이가 나니까 파 모두카가 첫사랑에 성공했으면 알폰소만한 아들이 있을 법한 베테랑이자 축구 선배죠. 폰지야, 그냥 계속해라. 걱정 접어두고 그냥 계속하는 거야. 경기력이 안 좋아? 너 축구 선수 하는 동안 항상 매 순간 있을 일이야. 강한 정신력이 네 꿈을 이룰 수 있게 해줄 거다. 사실 때로는 걱정과 근심을 떨쳐내려고 세우는 그 계획이 오히려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 때가 있죠. 아마도 파모도카는 그것보다 그냥 일단 부딪혀라 라는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알폰소에게 효력 직방이었습니다. 경기력은 그의 말처럼 다시 좋아졌고 5월 들어서는 챔피언십에서 골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곧 1군 감독에게 연락이 왔답니다. 야 폰지! 1군으로 와라. 같이 훈련하자. 그런데 폰지는 기쁘지만은 않았다고 합니다. 또 긴장병이 도진 거죠. 어쩌면 타고난 재능이 있지만 매 순간 이렇게 긴장하는 걸 보면 우리가 보는 슈퍼스타들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어쨌든 정신도 가다듬고 야 그래도 뭐 잘할 수 있지 않겠어? 라는 마음을 좀 단단히 먹고 첫 1군 훈련 세션에 들어갔는데 훈련 1회 만에 그 마음 바로 박살났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훨씬 빠르고 생각보다 훨씬 강했던 거죠. 하지만 그때마다 나보다 20살 많은 형 파모도카의 말이 알폰소를 자극했다고 합니다. 생각일랑 접어두고 일단 부딪히고 하자. 훈련 세션이 진행되던 어느 날 알폰소가 주장과 1대1을 하게 됐는데 주장을 개인기로 휙 제쳐버린 날이 있었대요. 이 폰지의 표현을 빌리자면 사실 어떻게 제쳤는지도 잘 모르겠고 설명도 못하겠는데 어쨌든 제쳤다라고 하는데 주장을 제껴내자마자 주변에서 와! 야! 함성이 터져나왔다고 하죠. 아마도 이맘때부터 알폰소의 마음속에는 본인을 믿는 진짜 자신감이 생겨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2016년 7월 15일 알폰소 데이비스는 밴쿠버 화이트캡스와 1군 계약을 맺었습니다. MLS 역사상 두 번째로 어린 MLS 1군 선수. 그리고 계약의 흥분이 가시기 전 계약서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 바로 다음날 있는 경기 명단에 들어간 알폰소 데이비스. 폰지가 명단에 포함된 경기는 올랜도 시티와 맞대결이었다고 하죠. 벤치에서 경기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장군 멍군이었대요. 올랜도 시티가 선제골을 넣었는데 밴쿠버가 역전에 성공을 했고 그런데 다시 올란도가 동점골을 넣어서 2대2 그러니까 팽팽하게 경기가 진행되고 있었죠. 그리고 이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감독은 알폰소에게 야, 몸 풀어라 라고 지시를 했답니다. 얼떨떨하죠? 다른 두 명의 선수와 몸을 이렇게 막 풀고 있었는데 야 펀지! 들어가자 라는 얘기가 들렸고 알폰소는 에? 저요? 진짜요? 라고 대답을 했대요. 귀엽죠? 네. 유니폼을 입고 들어갈 준비를 하는 중에 시계, 전광판을 바라보니까 남은 시간은 14분 그리고 전광판에 드디어 본인의 등번호가 떴답니다. 긴장병이 다시 도졌대요. 알폰소가 투입되기 전까지 땅바닥이랑 발밖에 보지를 못하고 있었다죠. 알폰소가 밝히기를 자기는 긴장하면 아예 공 자체를 만지고 싶지 않을 정도로 많이 떨었다고 합니다. 실수를 안 하고 싶어서라고 하는데 그래서 심지어 패스가 나한테 안 왔으면 하는 생각을 할 정도였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이런 생각하면 항상 꼭 반대죠. 바로 공이 옵니다. 롱볼이 알폰소에게 날아왔고, 그리고 수비수는 맹렬하게 알폰소를 쫓아오고 긴장 너무너무 많이 되고, 그런데 본인도 모르게 일단 공을 잡았는데 어떻게 슈팅을 하나 때렸어요. 그런데 자, 이럴 때 이게 골이 되면 이건 말하죠. 골은 안 됐대요. 그런데 그제야 긴장이 풀리면서 자신감이 올라오기 시작을 한 거죠. 안전한 패스보다는 드리블을 했고, 뒤를 보기보다는 슈팅을 한 알폰소는 이렇게 본인의 껍데기를 탁 깬 후부터 승승장구하기 시작합니다. 캐나다 대표팀 최연소 출장 기록을 썼고, 최연소 골 역시 만들어냈고요. 2017년엔 팀의 주전으로 발돋움을 했고, 골드컵에선 득점왕, 신인왕, 베스트 11에 뽑혔고, 다음에 2018년엔 MLS에서 8골 10개의 도움을 기록하면서 플레이 오브 더 이어를 수상했고요. MLS 올스타에도 뽑혔습니다. 역대 최연소 캐나다 올해 축구 선수에도 선정이 됐죠. 이렇게 축구가 나날이 잘 되던 하루는 바이에른 뮌헨이 알폰소 데이비스를 원한다며 연락이 왔답니다. 우리 팔에도 이렇게 소름이 돋을 정도로 대단한 이야기인데 본인은 어땠겠어요? 알폰소가 표현하기를 바이언의 연락을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얼마나 기뻤을지 더 얘기하지 않아도 충분히 알 수가 있죠. 알폰소가 바이언으로 이적하면서 남긴 이적료 기록은 당시 MLS 최고의 이적료였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언으로 이적한 알폰소 데이비스는 2번의 마이스터샬레, 2번의 DFB 포칼 우승, 그리고 분데스리가 루키 오브 더 이어를 수상했습니다. 알폰소 데이비스 이야기를 그대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앞으로 내 커리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독일에 최대한 오래 남고 싶은 생각도 있고, 나중엔 코치를 하고 싶은 생각도 있고, 그 이후에는 캐나다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 같다. 아직 내 나이가 어려서 어떻게 될진 잘 모르겠다. 그러나 단 하나 확실한 건 지금 이 순간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이다. 2000년생인 만으로 20살도 안 된 알폰소 데이비스의 커리어는 그야말로 이제 시작입니다. 폰지의 말대로 알폰소의 커리어가 앞으로 어떻게 풀릴지는 모르죠. 그러나 그가 풀어낸 이야기에서 느낄 수 있는 그의 성품과 단단함만으로도 알폰소 데이비스가 얼마나 더 훌륭한 선수로 성장할지 많이 기대가 됩니다. 저 역시 알폰소 데이비스가 걸어가는 그 길을 여러분과 함께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쵸?